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져 직위 해제된 바 있는데요. 이번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현직 여교사가 동성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징계를 비롯해 내려진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란다. 대전의 한 중학교 여성교사가 당시 중학교 3학년 여제자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같은 학교 선생과 제자였던 이 교사와 학생이 동성교제를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학생 가족들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우연히 알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다. 또 뽀뽀를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이를 학교에 알리려 하자 만남을 끊겠다고 했던 교사는 돌연 태도를 바꿔 학생 상태가 안 좋아질 거라며 가족들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협박으로 느껴질 만큼 저희의 건강과 그런 상태, 제가 없어도 되겠나요? 라는 식의. 결국 대전시 교육청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처음 입장과 달리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리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교사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감정적으로도 혼란이 너무 와서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 사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교사는 현재 담임교사로 정상 근무 중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교제 사실을 부인했고 친한 사제관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가족들은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제자와의 부적절한 교제가 적발돼 직위 해제된 교사처럼 해당 교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 아산시 공무원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당진경찰서는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 A씨가 건설업체 B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A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온천개발사업 당시 근무 자료 외에 환경녹지국과 도시개발국에서 해당 건설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사 자료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발효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로 대전과 세종, 공주, 아산 등 4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오늘도 지역 대부분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나든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35도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보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위해 동네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의료 대란은 없었지만 사전에 신고했던 것보다 휴진 규모가 커지면서 병원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일부 교수들도 휴가를 내고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이비인후과, 문을 10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불이 꺼져 있고 개인 사정으로 휴진한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휴진 소식을 몰랐던 시민들은 굳게 잠긴 병원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제가 여기 계속 꾸준히 다녔거든요. 당장 목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암담하네요. 정부가 전국 모든 병의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회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내세워 휴진하거나 진료 시간을 단축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휴진에 참여한 다른 개인 병원입니다. 이처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단축 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병의원들의 휴진율은 세종시의 경우 19%, 대전은 22.9% 등으로 사전 신고했던 것보다 휴진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지역 대학병원 일부 교수들도 휴가를 내고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전체 263명 의사 가운데 54명이 휴가를 냈고
건영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역시 각각 10명과 9명이 휴가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대전에서만 2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대상은 원래 개원이,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전공의, 의대생 그렇게 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총 망라를 했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몇 분 와주셨습니다. 한편 의료계 집단 휴진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지역 맘카페 등에는 휴진한 병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휴진으로 인해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의료 대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분 동안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서구의 한 보험사 건물에서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승용차를 40분간 주차하는 등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새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4.5톤 화물차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를 토대로 졸음운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골프 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씨가 직접 내막을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부친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유성구 자택은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부친의 사문서 위조 논란 이후 일주일 만에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선 박세리 씨.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뒤에서야 부친이 재단 명의의 문서와 인감 등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이사회에서 본인이 먼저 고소 의견을 내고 표를 던졌다며 부녀 갈등을 인정했습니다. 전혀 무관할 수가 없겠지요. 아시는 것처럼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박 씨는 부친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부친의 채무를 수차례 대신 갚아주는 등 비슷한 문제가 오랜 기간 반복됐지만 이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 한편 박 씨는 최근 경매에 넘어간 걸로 알려진 이곳 대전 유성구 주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경매에 나왔던 건 맞지만 이번 위조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는 자신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집을 인수한 상태여서 경매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부친과 전혀 소통이 없다 보니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힌 박 씨는 이젠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 확실히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인감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던 박 씨 부친 측은 취재진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4년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심의가 내일 열립니다. 동료 교사들은 고인의 죽음이 마땅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며 순직 처리와 함께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A씨. A씨에 대한 순직 심의를 앞두고 동료 교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고인의 순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고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 전국 교사노조는 내일 순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죽음을 순직 인정함으로써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특히 아동학대 신고 등 학부모들의 16차례에 걸친 악성민원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교육당국 등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에 교육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하다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로 견딜 수 없어 내몰리게 되면 국가와 사회는 기필코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책무입니다. 노조는 경찰을 향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 순직은 인정됐지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선 무혐의로 종결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가기관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상을 밝혀서 이러한 일을 유발시킨 사람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경찰청이 고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가운데 순직 처리 여부와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해 학교지원본부를 신설합니다. 학교지원본부는 본청과 직속기관에 흩어진 교육활동 지원 조직과 사업 정비를 통해 1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직속기관으로 교육복지와 방과 후 학교 지원은 물론 교수 학습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폭 업무를 담당하던 학생화해중재원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기능도 포괄해 일선 학교의 교육 환경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가 한밭 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지역 고등학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청소년 통일 골든벨 대전 지역대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통일 골든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관과 역사관 함양을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4년째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2년 연속 국비 4조 원 확보와 60개가 넘는 기업 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지부진한 수건사업 해결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이 이끈 민선 8기 대전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인류 경제도시로 체질 개선에는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374억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100억 원 등 2년 연속 국비 4조 원을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바이오 기업 머크와 차세대 배터리 기업 SK온,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 LIG 넥스원 등 6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28건의 국책사업에도 선정되면서 굵직한 사업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년 가까이 착공조차 못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9월 착공을 목표로 조만간 건설공사 발주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지역 수건 사업들은 후반기 대전시정이 풀어야 할 급선무입니다.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 건의했지만 답보 상태인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역세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대전역 동광장에 지상 49층 규모의 트윈타워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정 사업비만 2조 원에 이르는 등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와 더불어 환경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보물산 프로젝트도 민자 유치 등 해결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 기업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전 타워는 직접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해볼까 하고 케이블카는 민자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성과로 몸집을 키우며 반원점을 돈 민선 8기 대전시정이 후반기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영시축제와 꿈돌이 가족인 꿈씨 패밀리의 홍보를 위한 대전 빵차 첫 번째 투어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형 꿈돌이 조형물이 설치된 가운데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와 대전 여행지에 대한 OX 퀴즈와 함께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대전 대표 빵집인 성심당 빵과 꿈씨 패밀리 굿즈 등 경품 등이 제공됐습니다. 대전 빵차 전국 투어는 오는 23일 한화이글스 광주 원정 경기에 이어 30일 부산, 다음 달 9일 서울, 14일 대전을 거쳐 다음 달 19일 보령 머드축제장에서 마지막 투어가 진행됩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와 관련해 대전시가 지난해 미흡했던 콘텐츠를 대폭 보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일만 진행했던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는 댄스, 관악, 패션쇼, 민속놀이 등 다양한 색깔로 매일 펼쳐지며 버스킹 무대와 소극장 등 26개 공연장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테마파크와 함께 꿈씨 패밀리 팝업 스토어와 대학생 플리마켓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맛집으로 구성된 먹거리존과 푸드페스타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준현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해 10월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국회 규칙안이 통과됐지만 설계 등 건축을 전담할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원식 의장도 속도감 있는 건립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